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뮤직입니다. 플레이뮤직 영상음악 연출, 게임음악 설명회, 니케, 라스트 킹덤, 니케 1.5주년 테마음악 분석 영상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릴 점은 매우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니케 1.5주년 테마곡 라스트 킹덤의 어떠한 방식으로 크라운 왕국의 텍스트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메인 텍스트, 서브 텍스트, 내러티브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메인 텍스트는 표면적 이미지,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말 그대로 찬란한 크라운 왕국의 어떤 표면적인 그런 외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 텍스트는 이제 작품의 핵심 주제입니다. 왕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이제 니케 1.5주년 스토리 자체에서도 이런 어떤 서브텍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크라운과 차임의 관계, 또 킬로도 있겠죠. 네, 그리고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작품이 주제, 즉 서브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왕국의 스토리가 음악의 어떠한 요소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출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스토리의 서브텍스트, 즉 핵심 주제를 인지하며 왕의 위대함과 그 위용을 고스란히 느끼고 그에 전을 할 수 있는가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도 곡을 목업을 해봤어요. 이걸 먼저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카피한 곡 듣고 오셨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라스트 킹덤이라는 음악이 니케의 음악들 중에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되어진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곡을 들어보시면 원곡과 비교했을 때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든 음악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악기 구성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루즈해질 수 있어서 다음 파트별 상세 분석 먼저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악기 구성입니다. 악기군 그리고 역할 및 연출 의도를 요약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롬본, 호른, 트럼펫 이렇게 금관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 그리고 우드윈드, 목관이죠. 그리고 콰이어, 합창입니다. 퍼커션, 그리고 튜블라벨, 하프랑 차임벨 이렇게 악기들이 주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쭉 읽어볼게요. 네, 트롬본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위풍당당하고 묵직한 왕국의 이미지, 곡 시작 부분의 메인 테마 선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른입니다. 영웅적 서사와 황금빛 고성의 찬란한 이미지 레이어로 활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펫입니다.
승리의 빵빠레, 크라운의 승리의 여신적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트링입니다. 강인한 오스티나토 리듬과 우아한 레가토 선율을 통해서 크라운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함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드윈드입니다. 선율 레이어 그리고 트랜지션 구간의 트릴 꾸밈을 통해서 극적인 등장 연출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콰이어입니다. 합창이죠. 성스럽고 권위 있는 왕국의 배경적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퍼커션입니다. 트롬베의 말발굽 소리를 퍼커션의 리듬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롬베를 타고 돌진하는 크라운의 텍스트를 퍼커션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튜블라벨입니다. 왕국이 존재하는 시대적 이미지의 텍스트, 그런 요소를 좀 추가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진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몰입을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악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프와 차임벨입니다. 파트 간 유연한 트랜지션을 위한 연출과 왕국의 찬란한 텍스트를 한 스푼 더 추가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별 상세 분석입니다. 파트 A 부분부터 한번 봐봐야겠죠. 크라운 왕국의 이미지 그 자체를 파트 A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좀 인트로적인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 즉 파트 A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은 이벤트 맵으로 입장했을 때 가장 먼저 들려지게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크라운 왕국의 이미지 그 자체를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효과적인 그런 악기들을 배치를 해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파트 자체가 매우 디테일하게 그런 어떤 크라운 왕국의 전체적인 외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도록 매우 디테일한 연출이 되어진 그런 파트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트롬본과 호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트롬본의 웅장함과 호른의 찬란함이 결합하여 황금빛 고성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크라운이라는 존재가 아무래도 조금 영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좀 호른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호른이라는 악기가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악기인데 현대 이제 영화 음악에서 특히나 영적인 서사를 표현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악기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마블 코믹스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등등 영적인 서사를 표현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자주 활용이 되어지는 그런 악기, 금관 악기예요. 그래서 일단 호른으로 해봤는데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먼저 들어볼게요. 여기를 한번 호른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찬란함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뭔가 알맹이가 좀 비어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트롬본을 메인으로 놓고 호른을 레이어를 해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영웅적 개인의 어떤 서사보다는 왕국을 표현하는 데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트롬본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크라운의 어떤 영웅적인 면모까지 호른의 어떤 배경적인 레이어로서 뒤에 살짝 받쳐주는 용도로서 이렇게 두 악기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롬본을 활용해서 왕국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호른으로 훨씬 더 찬란한 그런 황금빛 고성, 영웅이 어떤 거주하고 있는, 크라운이 있는 그런 황금빛 고성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악기를 배치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트링 오스티나토입니다. 현악기의 빠르고 강한 연주의 오스티나토 리듬으로 고성의 견고함과 창을 든 크라운의 강인한 이미지를 투영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먼저 들어봐야겠죠.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리듬 하고 바로 아실 수 있는 그런 리듬입니다.
이런 리듬이고요. 짧은 음가에 빠르고 강한 연주, 이런 어떤 연주법을 묶어서 오스티나토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쇼트 주법은 또 따로따로 분간이 되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강한 어떤 힘으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성의 어떤 견고함과 창을 든, 특히 창을 든 크라운의 어떤 강인한 이미지가 여기서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뭔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런 어떤 뭐랄까 음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 하잖아요. 네. 고성의 어떤 루프탑 같은 것도 연상이 되기도 하고, 굳이 따지자면 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 솔로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올린 솔로가 아니고 바이올린 레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A의 클라이막스에서 날카롭게 뻗어나가는 고역 선율로 창을 높이 치켜든 크라운의 위험을 묘사하였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여기는 일단은 인트로 파트에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노트의 어떤 바이올린 연주인데,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우 브라스입니다. 튜바랑 베이스 트롬본이 사용되어졌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묵직한 저역 사운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깊은 뿌리와 거대한 위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파트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로우 브라스의 짧은 음가에 스타카토 이렇게 딱 한 번씩 찍어주는 이 사운드를 통해서 훨씬 더 왕국이 거대하고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강인한 어떤 이미지를 레이어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운드가 빠지게 된다면 한번 들어볼게요. 있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트링의 어떤 짧은 음과 연주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거대한 어떤 위용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스로 금관 악기로 이렇게 낮은 음을 한 번 더 레이어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퍼커션입니다. 사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곡에서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퍼커션이고요. 스네어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박진감 넘치는 리듬으로 트롬벨을 타고 백성을 구하러 달려나가는 크라운의 기상을 재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말발굽, 말이 달리는 어떤 사운드를 퍼커션의 스네어 사운드로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이 트롬벨을 타고 백성을 구하러 달려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 매우 핵심적인 그런 악기 연출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튜블라벨입니다. 특유의 종교적 시대적 색채로 청자를 크라운 왕국의 배경 속으로 즉각 몰입시킨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 튜블라벨이라는 악기가 이제 뭐랄까, 원래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 때 교회 종소리를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활용을 하고 싶어서 개량을 시킨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가 성행했던 시대적 어떤 텍스트가 가득 묻어있는 악기라서 이 악기를 쓰면은 어떤 그 시대로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기가 시작하자마자 나오거든요. 먼저 들어볼까요? 이런 악기인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즉각적으로 어떤 그 시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텍스트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악기이기도 해요. 어떤 시대로 확 이렇게 몰입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게임이라는 장르가 대부분 이제 판타지적인 장르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어떤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좀 몰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튜블라벨이라는 악기를 게임 음악에서 매우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차임벨입니다. 아무래도 차임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오케스트라 악기이기 때문에 이 곡에서도 당연히 빠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랜지션 구간에 배치돼서 찬란하게 빛나는 왕국의 미학적 텍스트를 한 스푼 더 추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임벨 사운드는 이런 사운드입니다. 가요에서도 많이 쓰이고 여러 어떤 음악에서 자주 쓰이는 악기라서 매우 익숙하실 거예요. 차임벨이 들어가면 좀 더 샤랄라하고 뭔가 찬란함이 조금 더 한 스푼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하프의 런 주법입니다. 우아한 런 주법을 통해서 왕국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며 다음 파트로의 유연한 연결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제 악기의 런 주법이라는 게 있는데 오케스트라 악기에 이런 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쫘르륵 올라가는 그런 연주법이에요. 네, 이런 주법이 런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제 이런 주법을 보통 구간과 구간의 어떤 트랜지션 구간에 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다음 파트로 훨씬 더 유연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왕국의 어떤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에도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B입니다. 네, 왕국의 우아함과 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파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출은 이제 왕국의 성스럽고 부흥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조금 중점을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파트입니다. 이제 파트 A와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콰이어가 있냐 없냐인 것 같고요. 파트 B에 이제 콰이어가 들어오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배경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찬란하고 성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합창하면 교회의 합창단이 이제 좀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콰이어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찬란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성스러운 이미지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콰이어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아무래도 콰이어가 없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중간에 콰이어를 한번 틀어봤는데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링의 레가토 주법입니다. 카메라가 왕국 전체를 조망하는 듯한 우아한 시선 처리를 연주로 표현하였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듣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펫입니다. 승리의 이미지. 위협적인 상황에서 크라운 왕국의 등장만으로 승리의 기대감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제 트럼펫이 여기 보시면은 금관에서 두 번째 가장 작은 악기인데 가장 작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연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관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의 연주를 담당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빵빠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어떤 고역을 빠르게 이렇게 텅잉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텅잉을 해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럼펫의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빠라바밤 하면서 뭔가 승리의 빵빠레 같은 어떤 연출이 가능한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승리의 이미지가 이제 크라운 왕국에 느껴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듣고 나면 이제 크라운 왕국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좀 승리한 듯한 느낌,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튜블라벨입니다. 큰 파트를 마무리 짓는 듯한 어떤 뉘앙스, 그리고 파트 A부터 파트 B까지를 하나의 파트로 엮어준다라고 정리했고요. 파트 B 이제 끝나는 부분에 또 튜블라벨이 나와가지고 A 파트와 B 파트가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공존된 파트인 걸 좀 묶어주지 않나, 그런 역할도 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콘트라베이스 오스티나토입니다. 콘트라베이스는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 중에 가장 이제 저역을 담당한 악기인데, 여기 사진이 좀 잘못 나왔어요. 첼로의 한 1.5배 위로 큽니다. 한 몸통이 한 여기까지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그 저역의 어떤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두터운 사운드를 내기 용이한 그런 악기입니다. 더블 베이스라고도 하고 콘트라베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역의 오스티나토를 통해서 점점 상승하는 음을 통해 크라운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왕국을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왕국의 어떤 그런 부흥한 듯한 텍스트가 추가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C입니다. 크라운의 등장. 사실 이 파트를 가장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연출 의도입니다. 우아함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크라운의 본질적 모습을 이 파트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음악적 장치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목관의 트릴 트랜지션부터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운의 등장 순간 휨 비둘기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어떤 연출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듣고 넘어가 볼게요. 목관의 트릴 연주법인데, 목관 트릴뿐만이 아니라 런에서 트릴로 이어지는 그런 주법이 여기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아까 하프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쫘라르르 올라가는 게 런주법이고, 뒤에서 이제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두 음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떨림 음이 트릴 주법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어떤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 뭔가 갑자기 이제 좀 그런 어떤 휨 비둘기들이 이렇게 하늘로 확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등장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리기에 매우 효과적인 악기 연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악기 편성의 대비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모든 악기들이 빠지고 스트링의 레가토만 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왕이 등장을 했으니까, 왕이 등장을 하는 순간 백성 모두가 이제 무릎을 꿇고 왕을 아련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 파트 먼저 들어볼까요? 근데 제가 사실 이 파트를 제대로 구현을 못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곡으로 꼭 듣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원곡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스트링이
너무너무 연출이 잘 돼가지고 아마 그리고 제 생각인데 여기는 리얼로 레코딩 그러니까 즉 녹음을 받았을 거예요. 스트링을 직접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악기로 이렇게 목업을 한 카피를 한 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떤 표현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원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소름 돋는 그런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이 전부 빠지고 스트링의 레가토만 연출됨으로써 왕이 등장하는 순간 모두가 아련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듯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링의 레가토 연주 매우 아름답고 유려한 연주죠. 레가토 주법이란 게 스트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연주법이라고 길게 이렇게 하는 연주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장 아름다운 연주법과 그리고 스트링의 화성 연출을 통해서 이제 화음의 연출을 통해서 크라운 이게 크라운이다. 이렇게 우아한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 니케가 크라운이다 라고 음악에서조차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진짜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 레가토 주법으로 크라운의 등장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링의 피치카토 주법이 이제 밑에서 똥똥똥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위험이 있으면서도 가벼운 우아한 그런 왕의 발걸음을 크라운의 발걸음을 묘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치카토 스트링의 피치카토 주법도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피치카토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려지고요. 한번 원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크라운의 어떤 발걸음을 표현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크라운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그 어떤 찬란하고 우리가 승리한 듯한 그런 기분이 크라운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때마다 뭔가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텍스트도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크라운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승리의 기운이 뭔가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엄청나게 좋은 파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마디에서 이제 앞에 네 마디는 크라운의 어떤 우아함을 표현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뒤에 네 마디는 이제 아파트에 쓰였던 모든 악기를 다시 쏟아내면서 음악적 대비감을 일으키고 크라운의 강인함까지도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 C에서는 이제 크라운 그 자체, 크라운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러스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무결한 왕의 승리를 향한 돌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여기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내러티브의 발생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러스 파트 듣고 오셨고요. 내러티브 발생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전율감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아파트에서 쌓아온 여러 음악적 텍스트들로 완성된 어떤 왕의 이미지가, 즉 크라운의 이미지가 마침내 행동에 돌입하는 순간 우리는 전율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트롬벨을 타고 돌진하는 듯한 그런 리듬이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구하러 달려나가기 위해서 그 즉시 돌진하는 그런 크라운의 어떤 이미지가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완성된 왕의 이미지가 마침내 행동에 돌입하는 순간, 네, 우리는 전율한다. 이 파트에서 이제 내러티브가 폭발하는 거죠. 이 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크라운이 이제 차임을 구하러 달려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진짜 이거다 하면서 이제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막 벅차오르고 우린 이미 승리했고, 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여기서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봐볼까요? 네, 결론, 내러티브의 완성. 그래서 본 곡은 단순히 에픽한 게임 음악을 넘어서 백성을 구하러 가는 크라운, 즉 백성을 구하러 가는 왕의 진정한 왕의 서사를 악기 하나하나에 투영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앞서 쌓아온 음악적 복선들이 코러스 파트에서 터져 나오며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 진정한 승리의 여신 크라운의 존재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서사적으로 정말 짜임새가 정말 계획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잘 짜여진 그런 음악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다음은 조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음악적인 어떤 지식이 살짝 필요하거든요. 진짜 이걸 알고 넘어가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꼭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악적 선율, 네, 서사 연출 분석이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인트로 파트, 즉 파트 A에 테마 선율, 전체적인 테마 선율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여기 뒤에선 전부 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안정적인 회귀와 초월적 진화의 결합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라스트 킹덤 파트 A의 선율은 크라운 왕국이 고난을 딛고 한계를 돌파한 뒤 네이키드 킹 각성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서사를 치밀한 음악적 장치로 투영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율뿐만이 아니라 이 파트 전체를 한번 쭉 훑고 넘어갈 건데, 이거 알고 넘어가면 이제 왜 우리가 인트로, 즉 파트 A만을 들었을 때조차 이제 이미 왜 승리한 기분이 왜 여기서부터 벌써 드는지, 우리는 왜 여기서 이미 승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본 그런 파트입니다. 네, 먼저 화성적 서사입니다. 이 마이너 7에서 이 메이저로 넘어간다라고 정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너와 메이저입니다. 이제 음악적인 어떤 코드에 있어서 마이너는 조금 뭔가 슬픈 감정을 담당할 때 코드로서 좀 활용을 많이 하고요. 메이저는 이제 뭔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뭔가 느낌이 필요할 때 메이저로 사용이 주로 되어지곤 합니다. 예외는 얼마든지 있지만 주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전개, 시작의 E-7의 마이너는 무언가 결핍된 배경 상황을 나타낸다. 즉 에볼라 입자의 아픈 크라운을 나타낸다 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완전한 승리, 마지막에 이 메이저는 완전한 승리와 왕의 위대함을 음악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라운 왕국의 최종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 A인데, 여기 이 시작 부분이 이제 이 마이너로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 이 뒷부분에 끝나는 부분은 이 메이저로 이제 끝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피아노로 한번 들려드려 보면은, 이제 시작 부분은 네, 이렇게 마이너로 시작이 되고 있고, 끝난 부분은 네, 이렇게 메이저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이너, 네, 마이너와 메이저 차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들려드려 봤고요. 화성적 어떤 서사를 이 곡에서 이미 인트로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율의 귀결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네, 이 코드 기준 결핍된 칠음, 레에서 완성의 이름, 미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선율부터 살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선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이 여기 할 때 이게 레예요, 레. 네, 레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기준으로 이제 7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레가. 근데 선율이 끝날 때 이제 네, 레, 미로 끝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7음에서 완성의 이름 미로 이제 선율이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출발 레 곡의 시작점 E-7 코드의 7음 레는 크라운 왕국의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7음 레는 반드시 근음인 이름 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 인력을 가진다. 그래서 음들이 이제 1도부터 7도, 8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음들이 이름이 이제 근음이라고 그래요. 가장 근본이 되는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름이 가장 강력한 어떤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7음이 이제 근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는 승리를 염원하지만 확답할 수 없는 크라운 왕국의 불안한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승리로의 도달입니다. 곡이 진행이 되면서 7음 레는 여러 화성적 변화를 거쳐 결국 이름 미로 근원적인 도착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땅히 쟁취할 승리를 얻어냈다는 어떤 구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트로의 선율만으로 크라운 왕국의 승리를 직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를 듣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곡 전체를 듣지 않았음에도 이미 승리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율의 어떤 연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조성의 초월입니다. 한계를 뚫고 각성하는 크라운의 확장무장 네이키드 킹의 발동 연출이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율로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냥 어떤 승리가 아니라 뭔가 이제 네이키드 킹 발동을 통한 각성을 한 어떤 승리, 완전 무결한 승리를 이걸 통해서 좀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G 메이저 조성 기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음악에서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가 단조, 나 단조, 가 장조, 나 장조 뭐 이런 게 있어요. 곡마다 이 곡은 G 메이저 조성, 즉 사장조인데 G 메이저 조성 기준 5도 레를 넘어선 6도 미로 마무리되는 진화적 텍스트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E 마이너 코드 기준에서는 이제 레가 1도였고 레가 7도였고 미가 이제 1도였잖아요. 근데 G 메이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 레가 5도가 되게 되고요. 왜냐면은 G라는 음이 1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가 즉 5도보다 6도가 한도 높으니까 레 이제 미 이런 뭐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가 그래서 6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어떤 진화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5도라는 게 좀 가장 중요한 어떤 음정의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서사를 부여할 때 5도가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장치로서 작용을 하는데 5도를 넘어가면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조금 서사를 부여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로 그냥 마무리가 됐으면 선율이 이제 뭔가 초월까지는 아닌데 5도를 넘어선 6도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확장무장
네이키드 킹을 발동해서 각성을 통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연결을 짓기가 좀 뭔가 납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의 법칙을 깨는 한 단계 위의 도약, 즉 G 메이저 조성에서 5도는 가장 안정적인 도달점 중 하나이지만 선율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위인 6도 미로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진화적인 각성, 이는 시간적 한계로 불가능해 보였던 확장무장 네이키드 킹을 마침내 발동시킨 순간을 상징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 G 메이저가 주는 안정을 거부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뭔가 안정을 넘어서 안정을 거부한다기보다 여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G 메이저가 기존의 질서, G 메이저가 주는 안정을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기준 미, 즉 6도가 되어 각성하는 크라운의 영웅적 진화를 선율로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런 어떤 디테일한 연출이 선율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어떤 내러티브 또 핵심 주제 같은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밀한 연출들이 음악에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간단해요. 사운드의 텍스트인데 레가토, 이제 스트링의 레가토 선율이거든요. 하늘을 찌르는 고역대 스트링의 찬란한 선율 레이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옥타브 레이어인데 초월적 텍스트가 연출되는 클라이맥스 선율에서 현악기들의 한 옥타브 위의 선율 레이어는 단순한 사운드의 풍성함을 위한 것이 아닌 크라운 왕국이 거머쥔 승리가 얼마나 눈부시고 찬란한지를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어떤 찬란한 음역대 선율의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옥타브로서 같은 음인데 옥타브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이 이렇게 한 옥타브 레이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음으로 연주가 되는데 옥타브를 통해서 훨씬 더 뭔가 풍성하고 찬란하게 연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옥타브 넘는 가장 고역 스트링이 이제 바이올린의 어떤 찬란한 음역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음역대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이 음역대를 연주할 때 가장 뭔가 찬란하게 연주가 가능한 그런 음역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정말 찬란한 어떤 크라운 왕국의 승리다 라고 좀 추가적인 텍스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연출 방식이다, 악기적, 레이어적 음악적 연출 방식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니케 라스트 킹덤 음악 연출 오케스트레이션 분석이었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걸 봤는데,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신 걸 봤는데 이제 2.5주년까지 이번 3월 니케 오케스트라에서는 음악이 좀 포함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식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걸. 그래서 이 라스트 킹덤은 그래도 1.5주년 테마니까, 그리고 사실 이 곡은 니케 오케스트라 음악 중에서 가장 오케스트라로 좀 표현하기 용이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가 가장 잘 표현된 곡이기도 해서 니케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꼭 필수로 아마 들어가지 않나라는 곡이라서 듣고 이 영상을 보고 가신다면 훨씬 더 오케스트라를 재밌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플레이 뮤직 게임 음악 설명회 니케 라스트 킹덤 음악 오케스트레이션 분석이었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음악으로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레이 뮤직이었습니다.